안녕하십니까, 홈파벨의 윤 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목동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현장이에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 우장산 힐스테이트 현장 기억나시나요? 우장산 힐스테이트 현장을 저희가 보여주는 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여기 클라이언트 분께서 그 현장의 마감 컨디션을 체크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같이 진행한 홈파베르의 이창기 실장을 소개해서 같이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파베르의 이창기 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파베르의 이제 디자인을 맡고 있는 이창기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창기 실장이 디자인부터 현장 감리 뭐 할 것 없이 많은 고생을 거의 뼈를 갈았죠. 여기 살다시피 해서 이제 또 마감을 했고요. 우리 사무실이랑 또 가깝기도 하고 네. 또 고객님도 디자인 쪽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신뢰를 엄청 받고 일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고객님이 너무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소품이나 이런 거 꾸미신 거 보시면 정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디자인하는 것들마다 다 시원시원하게 다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더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일을 하면서 이 신뢰를 받고 있구나 이러면은 뭔가 더 10시까지 일할 거 11시까지 일하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가근무긴 한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저희가 벽체는 늘 하던 대로 필름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벽체는 독일의 리놀릿사의 필름을 사용을 했고 방화문 필름이랑 그다음에 옆에 측면 필름이랑 다 같은 톤의 필름으로 해서 일체감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60cm에 60cm짜리 타일로 진행을 하되 바닥재와 톤을 어느 정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관부터 거실로 이어지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저희가 띄어서 일반 운동화라든지 신발들을 정리하기 편하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걸레바지랑 보시면은 몰딩이랑 전부 다 없는 깔끔한 형태, 모던한 형태의 그런 벽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문은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로 잡았고, 자, 여기 안방 같은 경우는 단조롭게 구성을 했어요. 밝은 빛을 고객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보시면은 조명 계획을 너무 밝지 않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정면에 창가 쪽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바로 위쪽으로 배치를 해서 대각선으로 넓어 보이게끔 구성을 했고, 자, 안방 욕실입니다. 뭐 저희가 좋아하는 타일로 마감을 했고 60cm, 60cm짜리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천장 욕실을 SMC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노솔이라든지 목공으로 마감하면 좀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MC 천정으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간접 조명을 넣었습니다. SMC 천정도 간접 조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는 이제 조적 욕조로 구성을 하면서 이제 샤워 유리 파티션을 세워서 샤워까지 가능하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젠다이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적정 높이에서 뭐 소재가 다르지 않게끔 졸리 커팅 다 해가면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조정 욕조의 장점은 뭐예요? 조정 욕조의 장점은 욕실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재가 다르지 않게, 소재가 보통은 욕조 같은 경우는 SMC 욕조라든지 아크릴 욕조라든지 소재가 달라지는데 조정 욕조는 같은 타일에 마감이 가능하죠. 자,
여기는 아트월브예요. 홈파베르에서는 아트월에서 신경 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아트월에는 비디오 폰이 위치해 있죠. 근데 비디오 폰은 스위치랑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좀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위치에 비디오 폰이 있었는데 비디오 폰은 저쪽으로 좀 옮기고 여기는 스위치를 유럽형 스위치인 융 스위치로 달았어요. 융 스위치를 저희가 시공을 해 드릴 때에는 거실 쪽에서는 거의 이렇게 3플레이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3플레이트로 여기도 마감을 해 드렸고 이 라인에 맞춰 가지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융 콘센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융 콘센트는 이렇게 방호형 콘센트로 해서 리놀렛 필름지랑 색상을 통일을 시켜서 톤을 맞춰 놨습니다. 거실 쪽에서 TV는 구성하는 방식이 매립을 할 수가 있고 반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립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매립을 했었을 때는 소리가 좀 울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홈파베르 같은 경우는 반매립으로 공사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 발코니로 들어가는 문인데 발코니로 들어가는 문은 터닝도어로 보통은 많이 해드리는데 터닝도어가 사실상 이쁘지가 않고 많이 설명을 드렸듯이 연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연장감 있게끔 히든도어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쪽 부위는 포인트 월이에요. 포인트 월은 조금 더 짙은 톤의 필름지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매입을 시켜서 철제 선반으로 여기서 또 한 번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오브제들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고 콘센트 같은 경우도 홈파베르에서 이 톤과 맞춰가지고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 주방입니다. 자, 이 주방에 관련돼서는 우리 다시 이창기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기 실장님, 예. 이 집의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방은 이제 4번을 거쳐서 수정이 이루어져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주방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 저희가 크게 컬러를 2가지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화이트랑 포인트 컬러를 주는데 저는 조금 더 깊이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파 뒤쪽에 이제 짙은 색을 썼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좀 깔끔함을 많이 주고 싶어서 화이트 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칸스톤인 거잖아요. 네. 엔지니어드 스톤. 네. 엔지니어드 스톤의 장점은 뭐가 있나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런 질감이 인조 대리석에서는 좀 보기 힘든 질감이다 보니까 이 주방에서 제가 이제 깔끔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 정도 포인트는 들어가야 주방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좀 무게감이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현관에서 들어올 때 여기 유리가 있어요. 이 유리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여기를 요리를 하시다가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과 아이 컨택이 좀 가능하다는 점, 그 점에 조금 재미를 줬고 여기서 조금 더 고객님이 스타일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쪽에 또 식물을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객님이 꾸미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조금의 개방감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에 조금 요소를 좀 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네. 잠깐 제가 자꾸 말을 자르나? 좋은데? 네. 여기가 이렇게 가벽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 요 정도에서 가벽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쪽에서. 네, 여기 있었죠. 분절된 느낌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딱 왔었을 때 이거 가능하면 다 트고 싶다. 이거 네. 트면은 아일랜드가 네. 대형으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말씀드릴 포인트가 있는데, 자, 우선은 벽체 제가 늘 강조하는 상판과 동일한 소재의 벽체가 올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콘센트 위치 한번 보시면은 좌우의 밸런스를 이 가구가 전체가 없었을 때 맞춰 놓은 겁니다. 미리 이 구상을 다 생각을 하고 콘센트의 위치를 적정 위치에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간접 조명 제가 늘 강조하죠. 간접 조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간접 조명을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되는 헤펠레 간접 조명이에요. 그래서 센서형이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근처만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재밌죠? 자, 여기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클라이언트 분께서 저희 홈파베르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출연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와주셨는데 네. 우선은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그리고 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박수 치네요.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네. 어떻게 홈파베르를 알게 되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집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되면서 사실 여러 업체들을 견적 비교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갔었을 때 상기 디자이너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업체랑은 또 다르게 이미 견적 미팅부터 뭔가 막 이렇게 도안 디자인을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에 반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홈파베르랑 진행하시면서 네. 좀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파베르 인테리어 회사는 진짜 고객이랑 소통이 잘 되는 회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항상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고객님께서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도 네, 이 집에서 네, 사셨잖아요. 네, 맞아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네,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사실은 조금 공간에 대한 뭐 이 방은 서재, 이 방은 뭐 침실 이런 것들이 없이 사실 이제 가족 모두가 살던 집이다 보니 조금 어지러운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되게 확실한 뭔가 선이 나누어지면서 공간과 기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지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앞으로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사실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여러 가지 뭔가 매체나 SNS를 통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뭔가 알맹이나 껍데기 이런 것들만 너무 현혹돼서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목동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 리뷰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이렇게 촬영을 임해주신 고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